안녕하세요. 신차 구매의 모든 것 랜미인 김현웅입니다. 오늘 영상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 살 때 렌트나 리스로 산다 그러면 아직도 주변에서 차는 일시불로 사는 거다. 선납금 이빠이 넣고 조금만 할부해라. 그 정도도 못하면 차 살 능력이 없는 거다. 리스 렌트 뭐하러 하냐. 캐피탈 쓰면 큰일 난다. 사업자 아니면 의미 없다. 순수꾼들이 질비할 겁니다. 저는 제일 답답한 게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세상의 진리인 것 마냥 말하는 분들이에요. 어쨌든 제가 차 쪽으로는 그분들보다는 전문가는 맞겠죠. 게임으로 치면은 저는 못해도 다이아는 될 테고 그분들은 브론즈나 실버 정도 될 테죠. 오늘 여러분들의 일시불, 할부, 렌트, 리스에 대한 생각을 열어드릴 테니 영상 꼭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네 가지 중에 사실 정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게 옳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차를 한 번 사면 10년 이상 탄다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이 영상은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차를 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만약 미래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차는 일시불로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슈퍼카나 S클래스 같은 사시는 이제 부자분들이 일시불로 차를 살까요? 일시불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돼도 일시불로 차를 사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으로 잡혀서 세금을 더 내고 비용 처리할 수 있고 이런 어려운 얘기는 다 빼고 다른 개념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시불이나 할부로 내 명의로 차를 사서 15년, 20년 타시는 분들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70대 마지막 탈차 보시는 건가요? 위에 얘기한 미래 변수 뭐가 있을까요? 제조사 보증 기간도 있을 테고 차량 사고 이런 게 있을 테죠. 차도 기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당연히 고장이 날 수가 있겠죠. 이런 고장은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차량 사고 이건 내 의지가 아니죠. 난 괜찮아. 운전 잘하니까 사고 절대 안 나. 그런 분들은 사실 책임보험만 들고 타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을 뭐하러 들어요? 보험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에 어떠한 변수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차를 살 때는 당장 눈앞만 보고서 사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실제로 렌트리스랑 할부랑 비교하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시는지 아세요? 신형 그랜저의 경우 한 4,300만 원짜리 초기 비용 없이 60개월 렌트 견적을 내보면 한 달에 한 66만 원 정도 나옵니다. 66만 원 곱하기 60 하면 3,960만 원. 그러면 뭘 모르는 사람은 역시 렌트리스는 비싸 안 할래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분은 진짜 오늘만 사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시야가 이렇게 되신 분이에요? 4,300만 원짜리 차가 4,300만 원이면 끝나나요? 60개월 할부하면은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 할부 금리로 일단 적게 잡아서 5%만 해도 연에 215만 원이 붙습니다. 5년이죠. 1,075만 원이 붙습니다. 4,300만 원 플러스 1,075만 원, 5,375만 원이 되고 여기에 자동차세 대략 1년에 60 정도 잡을게요. 그러면 5년 300만 원, 5,675만 원이 되죠. 보험료도 내셔야 되죠. 보험료 적게 잡아드릴게요. 1년에 80만 원 잡아도 5년이면 400. 여기에 취등록세, 탁송비, 번호판 부대 비용 등이 붙겠죠. 어림 잡아도 한 320만 원 정도가 더 붙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6,400이 됩니다. 엔카에서 5년 된 그랜저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완전 무사고에 관리 잘 된 차량이 2,5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6,4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뺀 금액이 여러분들이 이 차에 쓴 비용이 되겠죠. 그러면 3,900만 원이 나옵니다. 아까랑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몇십만 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은 차 상태가 최상일 때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사고라도 있어서 외판 교환이 있거나 그렇다면 중고차 값은 훨씬 더 빠지겠죠. 장기 렌트는 전손이 나지 않는 한 면책금으로 고쳐놓기만 하면 그냥 반납해버리면 끝입니다. 사실 나 혼자만의 과실로 전손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음주운전이 아닌 이상 말이죠. 그리고 만기 시점에 내가 약정한 주행거리보다 좀 덜 탔고 상태도 좋고 한다면 실제 중고차 값을 봤을 때 잔존 가치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인수했다가 파시면 그만큼의 이득을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할부는 애초에 인수라는 옵션만이 있는 거고 장기 렌트 리스는 반납이라는 옵션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하호호 번호판이 쪽팔리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무슨 90년도에 살고 계신 겁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운전할 때 보시면 강남에도 고급 외제차들도 하호호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특성상 내 명의, 내 차, 내 집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집은 요즘은 조금 그렇지만 사면은 이제 오르는 거를 기대를 하고 사시는 거죠. 근데 차는 번호판이 달리는 순간 감가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뭐하러 감가상각 자산에 내 명의를 태웁니까? 어차피 내 명의로 차를 취득해도 5년 뒤에는 보통 차를 바꿉니다. 10년 이상 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되게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도 그래요. 렌트나 리스 처음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인수하실 거래요. 처음에 살 때는 내 차가 막 제일 이쁘고 좋고 막 사랑스럽고 평생 탈 것 같고 그러죠. 어떤 분은 1, 2년만 돼도 전화 옵니다. 차 바꾸고 싶다고, 승계해달라고. 인수하시는 분들 10명 중에 한 2명 될까요? 만기가 되면은 대부분은 다른 차로 갈아타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지출 패턴이 익숙해지신 거예요. 그냥 달에 66만 원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당연하게 된 거예요. 차나 뭐 시계나 구두나 다운그레이드 되는 게 쉽지는 않죠. 별일이 없는 한 4,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회사원의 경우는 월급도 올랐을 테고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간혹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뭐 매출이 오르고 하다 보니 이제는 한 달에 88만 원 내는 차로 보시는 거죠. 이분들은 지출을 88만 원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어차피 66만 원을 계속 내고 있다 보니까 차액인 22만 원만큼만 지출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쁜 걸까요? 과연 일시불로 차를 사면 돈이 안 나갈까요? 일시불로 사면은 돈이 그냥 안 나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일시불로 차를 사도 세금이나 보험료는 뭐 당연한 거고 자동차는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차를 무덤에 들고 들어가지 않는 한 매일, 매분, 매초 감가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단기 렌트나 리스는 이런 감가 비용을 매달 내고 타는 개념인 거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만 시야를 넓게 가지시면은 그랜저 풀옵션 할 돈으로 5 시리즈를 탈 수 있습니다. 요즘 할인도 많거든요. 뭐타로 할인도 없는 국산차를 탑니까? 조금만 마음을 열고 시야를 열면은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뭐 카푸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카푸어도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제 뭐 200 벌면서 100만 원짜리 차를 타는 그런 극단적인 카푸어는 지양을 해야겠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연봉별 차량 추천에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사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영상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에 변화를 주었나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